들의 비율이 50% 밑으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본래의 그런 직업 교육에 맞게 하고 대신에 요즘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이제 뭐 제가 있던 학교가 인천여자공고였었는데 뷰티 예술고를 바꿨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무리요. 경인여고도 보건고등학교, 또 세무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된 그런 학교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학과 개편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의원님. 저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출로는 있어요. 지금 아마 도 후보님이 그걸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고 나와서 취업을 했다가 3년 후만 지나면 다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진로가 생겼습니다. 인하대학교에 평생학습교육대학이라 해가지고 약간 본대에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등록금도 좀 작고 이렇게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학점도 약간 대학은 130학점인데 이 학생들은 126학점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서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제 학생 수가 학령인가 줄고 하면서 그렇지만 특성화가 나온 사람들이 직장 가서 일하다가 자기가 다시 대학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진로를 교육부에서 사실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재작년에 이대에서 큰 사건이 터졌던 것도 바로 이 대학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특성화고는 가서 자기가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아까 그 대학 갓 입학한 학생들 10명하고 얘기할 때 여학생이 자기가 특성화고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자기가 그냥 일반 대학을 가고 싶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특성화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진로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하나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 나는 몰랐어. 그러면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계 학생하고 똑같이 대학의 진로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는 옛날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하기 싫고 그냥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하고 싶어. 그럼 가게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진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네 번째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 건데요. 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번에는 최 의원님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은 저는 아까 그 1학년 학생을 얘기를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한 4, 5학년 가면 벌써 생각이 약간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안 하고 숨기는데 1학년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행복.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영재교육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자기 언니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국악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상도 많이 타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은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눅이 들어있다가 그 방송에 카메라가 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걔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너무 훌륭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야 5학년인데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저거를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하고 어른들은 제가 어리니까 얘기를 안 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3학년의 키에 맞춰서 제가 키를 낮춰가지고 그 학생들의 우선 얘기를 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선 첫 번째 그 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까지 듣겠습니다. 도 의원님. 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나가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은 낭비고 또 예체능하는 것은 낭비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걷어내고 우리 동암중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애들 성적으로 기죽이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즐겁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학부모님이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스트 여기까지 하고요. 종이 비행기 날리시는 날리는 거죠? 네. 나오셔서 네, 그냥 앞쪽으로, 예,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예, 나는 예. 해주세요. 여기 딱 해야 되는데 여기 다시 주세요. 저기 뭐요? 사진 찍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사진, 네. 셋, 날리세요. 예, 이거 다 취합해 주십시오. 예, 여기도. 여기다가 다 놔주시면은 요거는 우리 후보님들이 직접 하나씩 뽑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합선 운명입니다, 저거는. 최 후보님도 하나. 예. 일단 먼저 이번이 누구 순서죠? 도 후보님 먼저 하시죠, 맞죠? 네. 도 후보님 먼저 본인이 읽으시고 답변도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최 후보님 이 내용들 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본인이 지금 읽어주세요. 두 후보에 대한 질문이 다 들어있는데 제 것만 읽어야 돼요. 두 분 다. 네. 요건 최순자 후보님에 관한 질문이요. 밑에는. 좋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순자 후보님은 교직과 인하대 총장 재직 시절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평도 중요하지만 소속 구성원들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 학생들에게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오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성훈 후보님도 동암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평가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천의 학교 폭력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인하대 주한역 사이 길에 늘어선 성인업소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끝인가요? 아니요, 두 분 다 해당이 됩니다. 동암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평가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그거 하고 도 후보님한테는 동암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평가 어떤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천의 학교 폭력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하대 주한역 사이에 늘어선 성인업소 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 해당 사항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 동암중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평가를 여기서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한 평가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들이 평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싫은 과목은 있어도 싫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속에 저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요새 1박 2일로 선생님들이 학교 교직원들 연수 가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뭐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서 많이 갔는데 특히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학교들은 1박 2일로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하루에 이렇게 막 갔다 오고 그러는데 지난번 12월 달 연수에 한 분 선생님 빼고 다 갔어요. 그래서 처음 교직에 들어와서 처음 연수를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네, 마무리.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학교 직원이 40명인데 그 옛날에는 선생님들끼리만 상조했었는데요. 우리는 조리, 신무원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다 상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뭐 분위기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정도.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후보님, 예, 최악의 학생들에게 최악의 그것도 있고 또 학교 폭력 대책도 있고 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해 중에 주세요. 한 가지 마음에 네. 드는 이거야 되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그거에 대해서 예. 정리. 질문을 아주 레디컬하게 해주셔서 저는 사회는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드러내면 그게 나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접해보지 않으면 저는 다른 사람을 절대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바로는 안 합니다. 제가 접해보고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서 아까 그 저기 먼저 누구죠? 그 교육감님들이 하셨던 그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하셨는데 내가 그분들 하시는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저는 안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제가 학생의 학생들하고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 학교를 굉장히 변신을 해야 돼서 드라이브를 걸었죠. 빠른 시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종합대학 평가에서 14위 된 것을 3년 만에 8위를 올려놨는데 그것을 하려면 직원들, 교수님들 많이 동의를 했지만 그분들이 다 100%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저는 나중에 가서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것은 여기 기자들도 계시지만 기자들이 100%를 다 모르고 하죠. 우리 평가가 제가 아무리 지금 인천시 교육에 대해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끼리 몸통을 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끼리 뒷다리 정도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코끼리 몸통을 알 때 정도 되면 명확한 답을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호불호도 있고 하는 거니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고 우리 남편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요새 와서는 제가 트럼프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7페이지를 읽어주시죠. 네, 이 직접. 질문 아주 좋으신데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저도 고민하는 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한글을 저는 못 읽었던 바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부진화에 대해서는 꼭 부진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발이 좀 늦은 것뿐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떤 거지만 초등학교 60명, 어떤 때는 70명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이 그 학생들 다 지도를 하거나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24명이에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선생님이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좀 부진한 학생이 있다면 요새 학교에는 여러 그 분들 말고 비정규직인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교에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철학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분이. 예, 뭐 학습에는 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제 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한글 교육을 완전하게 이렇게 마련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소질이나 흥미에 맞도록 맞춤형 그런 개별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아들에게 요새 많이 하는 것이
그 학습 코칭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디서 지체가 일어나고 그 부진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진단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요.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같은 것을 갖춰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부진한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칭에서 이분이 네. 강원도에서 한글 책임제 실시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 네, 그런데요. 그런데 저도 그 중학교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프로는 모르지만 중학교에 올라온 애들이 한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여기 써주신 것처럼 한글 책임제를 제대로 읽게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70명 있는 반도 아닌데 25명 있는 데서 한글을 못 가르쳐서 그냥 중학교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반드시 한글을 읽게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사회자분 하나 뽑으시고 제가 하나 뽑아서 2개 하고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다 뽑아요. 세 번째 중위 비행기 읽겠습니다. 교사의 인성 가로 열고 언어 행동 가로 닫고 자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용 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고려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사의 인성, 자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또 임용 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 질문입니다. 도문 처리입니다. 교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임용시험을 거쳐서 또 건강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년 자체 연수 60시간 이상 또 뭐 교원평가 때문에 그것을 또 교원평가 항목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뭐 점수화시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시간 이상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자체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너무 과도하게 선생님들한테 짐으로 다가오고 또 형식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 선생님들로부터 필요한 그런 건강에 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더 치밀하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건강검진도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치유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동시에 마련해서 학교에서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최의원님요. 질문이 교사의 인성을 임용 시에 우리가 체크해서 어떻게 임용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직접. 자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용 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임용 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그 위에서 내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처럼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은 그냥 인성이 좀 그렇다 이렇게 걸러낼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 회사 우리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회사 갈 때 가장 많은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을 하느라고 뭐 밑에 일반 과장, 차장, 그다음에 임원했다가 회사 사장님까지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어느 회사는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이 인성이 중요하지만 이 인성이 그분이 나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학생들한테 미쳐서 학생들이 교사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성에 대한 것이 임용할 때 걸러지지 않았다면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인성에 대한 인성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그분의 인성을 좀 체크해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마지막 비행기, 종이 비행기. 두 후보에게 요즘 학교 내에서 성차별 발언, 혐오 발언, 인권 침해의 발언이 문제되어 학생들이 교사 및 교장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사나 교장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대안 마련, 가로 닫고. 그리고 또한 이런 학교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참 시의성 있는 질문 같은데요. 직접 또 읽어보시고 최근 차례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 남성 지배주의 사회였잖아요. 저도 공과대학 들어갈 때 700명의 인하대 파문과 저 여성 혼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만연이 돼서 그게 성차별인지 아니면 여성들한테 모욕감을 주는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왔던 것만은 사실인데 요새 와서 많은 어떤 그 사회운동, 미투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은 저는 제가 만들었던 그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에 이런 위원회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점 받을 때 교수님들한테 폭력의 폭언을 받고 기분이 상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학생들의 그 열린 종전실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단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벌써 스크리닝하는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그 어떤 위원회를 두지만 첫 번째는 끊임없이 저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또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실에 있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일반 인천시 교육청에 제가 일반직 그 행정 선생님들이 한 3,0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한 7,600명 네, 마무리요. 있는데 이분들의 우선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만일 어긋났을 경우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법적인 조치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는 그 자정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네, 좋습니다. 도 후보님. 네, 일단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례적인 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정 속에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학교에서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관리자분들은 이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심하고 성평등 의식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 교육, 성에 관한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 안 쓰죠. 양성평등 쓰지 않나요? 다시 성평등 써요? 성평등을 쓰나요? 양성평등을 쓰나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네. 예, 마무리 시간 갖겠습니다. 예, 3부 다 끝났고요.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후보님 먼저 해주시죠.
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3월 29일 세월호가 떠난 연안부두에서 인천교육 혁신을 위한 소통 공감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인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공식적인 것은 한 50여 차례 이상, 비공식적인 것을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과의 그 격차, 그리고 신도심에서의 콩나물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대한 염려의 어머님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가 떠나서 학교가 폐교 직전까지 몰렸다가 다시 살렸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GM 노동자가 경선 과정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데 30초 일하고 30초 쉬는, 그렇게 아주 바쁜 중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름이 흔들려서 기록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썼던 노동자의 그 노동자 부모의 절실한 마음 어땠을까? 그리고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짓는 발달 장애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교육감이 되겠다고 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저를 지지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던 그 마음, 이런 마음들 잊지 않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선거의 의미가 다시 경쟁, 차별, 비교육적인 그런 과거 교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내는 미래의 혁신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1기를 거쳐서 2기에 좀 더 풍요로운 미래 혁신 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교육은 너희들끼리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리 하나 놓고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잘 키울 것인가,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우리 인천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호원님. 장시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서로 다른 특성이 다르니까 누가 교육감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저희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해장국집을 하셨는데 한글을 하나도 못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번호가 생기니까 우리 동생 딸이 우리 어머니한테 숫자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3번하고 8번을 잘 구분을 못 하셔서 밤에 3번을 타고 그 용일 사거리 쪽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8번을 타셔가지고 송도 옛날에 뭐죠? 송도 수영장이 있던데 거길 가서 밤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세월을 살았어도 저한테 배워주신 것이 콩 하나도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못 배웠지만 그래도 그 가르쳐 주심이 저한테 왔고,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기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바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육 현장에 있었던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낼까가 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육경에 나온다고 할 때 인천의 교육 현장의 문제가 뭔가라고 해서 들어보면 두 가지가 가장 대두됐습니다. 하나는 신도시 간의 교육 환경 격차, 두 번째는 학생 학력 저하 이랬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학력 저하를 어떻게 할까? 사실 제가 뭐 학력 저하를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겠다. 고2, 3 부모들은 다 올려서 대학도 보내고 싶은데 뭐 말은 쉽죠. 근데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한테 찾았습니다. 혼자 고민이었는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인천이 왜 이렇게 학력이 저하니? 그랬더니 그 중에 3명이 뭐라 하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기본만 가르칩니다. 시만은 안 가르칩니다. 이게 그 학생이 준 것이었어요. 그럼 시만은 어디서 배우니? 그랬더니 학원을 가거나 여기저기 전문가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100%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럼 인천에서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교육을 한다고 바꾼다고 나왔지만 많은 문제가 서로 이해 당사자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가장 어려운 그 장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쉽게는 풀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현장에 있는 학생 그래도 교육 공동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최대국 약서를 찾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 번째 두고 간다면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저로서는 지금 이미 거기에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네. 제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변화하는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천 교육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이 비행기가 좀 많이 남아있고 포스트 많이 남아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말 거의 다 되었네요. 그럼 제 사회는 본 사회로 넘기겠습니다. 질문을 안 받습니까? 저희가 질문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개인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네. 주목점 올려가지고 후보님들한테 과연 무엇이 하는가 좀 이렇게 해주게.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일종의 본인도 추후로 맛있죠. 추후로 전달해 드리기로 좋은 하겠습니다. 제안이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회를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송정도 대표님의 한마디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어떠셨는지 1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전 후보님들 성실하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도 아주 경청해 주셔서 제가 사회하는데 참 편하고 참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두 후보님과 송정도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